희대의 살인마였던 잭 더 리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잭 더 리퍼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검은고기 나 잭 더 리퍼 못 잡을 것 같아?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 말기고요. 그 당시에 영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마, 그것도 연쇄 살인마였던 이 잭 더 리퍼는 피해자를 시체를 난자를 하고요, 무자비하게 훼손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건은 1888년부터 1891년까지 런던 동쪽의 가장 악명 높은 우범지대였던 화이트 채플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11명의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그 중에서 5명의 살인 사건이 너무나 비슷해서 동일범이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11명이 죽었는데 수많은 경찰 병력이 동원이 됐는데, 그래서 잭 더 리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의 정체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아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잭 더 리퍼라는 거는, 이 잭이라는 게요,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불특정인을 뜻하는 게 잭이고, 리퍼가 칼잡이를 뜻한다 그래서 잭 더 리퍼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잭 더 리퍼가 어떤 살인을 저질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88년 8월 31일 새벽에 한 여자가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 여자는 바로 42살이었던 이 사진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매춘부였고요. 이름은 메리앤 니콜스. 이 메리는 영국의 그 버크로우 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되는데요. 잭은요, 이 메리를 어떻게 죽였냐면 목을 조르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목을 칼로 베었고요, 그리고 대여섯 차례 그녀의 복부를 난도질을 해서 죽였어요. 발견 당시에는 메리의 시체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된 그녀를 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죠. 너무 무섭잖아. 이 메리는요, 0시 30분 술집에서 나와서 2시 30분경에 새벽에 화이트채플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런던은요, 매독이 상당히 만연했어요. 매독이 성병이죠. 그래서 이 매춘을 하러 나오는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거기 상당히 이제 많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매독을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이 잭 더 리퍼는 매독 같은 성병 환자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880년대였기 때문에 매독은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었고요. 정신병으로
번질 수도 있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잭은요, 이건 이제 가설인데 잭은 매독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가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없다, 이것을 평생 안고 가야 된다, 병으로.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이 매춘부였었던 메리앤 니콜스한테 분노를 막 표출을 한 거지. 분노를 표출하기에 딱 좋은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리앤 니콜스가요, 이 살해를 당했을 때 시립병원 근처에 메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메리가 살해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888년 9월 8일이었고요. 토요일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살해가 됩니다. 헨버리 거리에서 살해가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애니 체프만이었고요. 그녀 또한 중년의 매춘부였어요. 이 잭은요, 젊은 매춘부들은 가만히 내비두는데 중년의 매춘부들만 공격을 하고, 나이는 47살, 새벽 1시 45분경에 간이 숙소에서 이 애니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그 새벽 5시 반 정도에 메리앤 니콜스가 살해된 곳에서 불과 한 1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이 메리가 중년 남성이랑 얘기를 하던 게 마지막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새벽 6시 29분경에 이 메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살인마 잭은요, 애니 체프먼을 어떻게 죽였냐면 일단 목을 졸랐어요. 이 애니 체프먼 또한 목을 졸랐고요. 이 잭은 좀 목을 조르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잔인하게 죽였는데 복부를 칼로 그었어요. 복부를 칼로 가르기 시작하고 이 애니가 죽었을 때는 혀가 나와 있었어요. 혀가 나와 있었고, 그리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은 걸로 보아서는 질식사를 시켰을 가능성도 보이고요. 복부가 정말 크게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온 창자는 그녀의 어깨에 닿을 정도로 나와 있었어요. 사인이 목을 졸라서 그리고 질식사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방광과 자궁을 도려내갔어요. 그것도 정말 섬세하게. 자궁의 반을 도려내갔어요. 그리고 쥐를 도려냈는데 그거는 잭 더 리퍼가 가져갔어요. 본인의 전리품으로 소유를 하고 싶었는지 가져갔어요. 네, 여러분도 범인을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시체를 섬세하게 분해할 수 있는 거는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해부학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찰들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범인을 의사나 도축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잭 더 리퍼가 신체 일부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는요, 범행을 본인이 회상을 하고 그 실물을 소지를 함으로써 희생자랑 어떤 전략적이나 물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성의 상징인 자궁을 드러낸 거는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죠. 보통 성범죄자들이 여성을 잡아서 강간을 하고 본인의 욕구를 풀고 그리고 여자를 죽인다 라고 하는데, 이 잭 더 리퍼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을 죽였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강간을 하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있지 않았어요. 단지 잔인하게 최대한 참혹하게 찢어 죽였을 뿐. 그래서 이 거리의 여인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영국 전체가 경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상당히 선정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나왔죠. 그리고 잭 더 리퍼가 이 범인이 이런 편지까지 이제 쓰는데, 니네가 내가 아무리 많이 죽여도 니네가 나를 잡을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아냥거리는 편지를 보내서 결국 이 편지가 또 언론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이제 범죄를 이제 할 거고 앞으로 나는 절대 잡히지 않겠다, 이거를 이제 딱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잭의 살인은 계속됩니다. 1888년 9월 30일 일요일에 또 한 명의 매춘부가 살해가 돼요. 이 잭이 저질렀다라고 추정이 되는 5건의 살인 사건들 모두 다 매춘부예요. 매춘부들만 살해를 했고요. 세 번째 희생자, 장난 편지일 수도 있죠, 아무튼 누가 쓴 거라고는 이제.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본인을 잭 더 리퍼라고 칭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잭 더 리퍼라고 불리우게 시작되는 거죠. 이 여자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인데요, 나이는 44살이었고요 버너거리에서 새벽 1시경에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녀의 목 또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칼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쇄골 아래의 양쪽 가슴 전면부에 피하 출혈로 인해서 심한 자상을 입었고요. 살해 당시에 그녀가 완강히 반항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거는 이 여자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누군가 나타나면서 범행을 완벽하게 본인이 이제 원하던 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망쳤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잭이요, 이 엘리자베스를 죽인 그거 전에 이 엘리자베스가 국제노동자 교육 클럽 바로 앞에서 살해를 당했는데, 여러분, 연쇄살인범의 특징이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우연히 지나가던 장소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밤 클럽에서 유대인 사회주의 모임이 열렸다 그러고요. 잭이 그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심기가 불편해졌을 수 있어요. 사회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분노를 하면서 밖으로 나오다가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이 엘리자베스를 살해를 하고 황급히 도망쳤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잭은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이타 광장으로 향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네 번째 희생자가 나와요. 네 번째 희생자는 캐서린 에드주고요. 그녀도 역시 매춘부였고요. 43살이었어요. 이번에도 잭은 캐서린의 목을 긋고 배를 가른 후에 창자를 끄집어내요. 두 번째 희생자였던 애니 체프먼 때보다 훨씬 심하게 배가 갈라져서 장기가 꺼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해서 마치 도살되어서 디스플레이된 돼지 같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궁이랑 왼쪽 신장을 잘라서 가지고 갔어요. 본인이 또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발견했을 때의 모습은 사방에 내장이 널려 있었고요. 얼굴 중에는 눈가랑 뺨에 상처가 있었는데 일단 추측이 되는 거는 피해자를 벽에 밀쳐서 본인에게 피가 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자세로 목을 조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죽고 고개가 돌려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추측이 또 되고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그렇게 호흡을 잃고 의식을 잃자 목을 절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해서요. 정말 사람들은 그때 이제 거리 아무도 파리만 날아다녔어. 파리만. 그리고 이 잭 더 리퍼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요.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경찰이 오는지 살피기 딱 좋은 자리였고요. 그 시야를 살피기가 상당히 좋은 자리였고 여러가지 지리적으로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곳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서 수수께끼 같은 두 가지의 단서가 나오는데요. 이 단서가 뭐냐면 이 광장 인근에서요, 경찰은 피 묻은 앞치마 1000조각 하나를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분필로 써놓은 낙서를 발견을 해요. 그 낙서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건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대인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해석 가능하신가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비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자 클럽 있잖아요. 거기서 열렸었던 모임에서 잭이 그때 이제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범행의 불씨를 거기서 지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철자가 잘못 쓰여져 있어요. 이 철자와 문법적인 오류는요, 아까 성병 매독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 매독으로 인해서 뇌기능이 퇴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잭이 만약에 매독을 걸렸고 이 분필을 썼더라면 충분히 가능한 한 일일 수도 있죠. 학력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단서로 추리를 해 보건대. 자, 그래서 근데 이 경찰이 그 당시에 이것을 공개를 하면은 반유대주의자 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단서를 없애버려요. 이게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살해가 됐던 5번째 희생자, 메리 제인 켈리고요. 1888년 11월 9일 금요일 이 5번째 희생자인 25살 메리 제인 켈리는 본인의 집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잭에게 도살에 가까운 살인을 당하게 돼요. 메리는 25살밖에 안 됐어요. 희생자들 중에 가장 어려요. 그리고 이전까지 일어난 살인사건은 모두 밖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방까지 침입을 해서 이 잭 더 리퍼가 시체를 아주 느긋하게 난도질을 해요. 살인마 잭은요, 피부의 약 40%를 벗겨냅니다. 살의 일부와 가슴 그리고 장기들을 잘라냈어요. 유방도 잘려나갔고요. 그 이전의 희생자들과 또 크게 다른 점은 심장을 도려내서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요. 심장을. 근데 이게 또 진열을 해놓은 게 또 과간이에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머리 아래에는요, 유방과 신장 자궁이 놓여져 있었고요. 간은 다리 사이에, 비장은 시체 옆에 놓여 있었고, 탁자에는 복부와 허벅지에 살점들이 쌓여 있었어요. 심장은 사라지고 없었고요. 침대 시트를 얼굴에 덮고 칼질을 한 것 같아요. 난도질에 이어서 장기 훼손까지 하고 거기에 심장을 가져가는 등 그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죠. 얼굴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벗겨졌어요. 이 살인마 잭의 광기와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증, 분노, 이것들은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연쇄 살인범들 중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한 살인 사건들은 그 공격적인 행동 자체가 성적인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굳이 뭐 강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유형의 살인자들은 점점 더 폭력성이 높아지고 강해진다 그러는데,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메리 제인 켈리의 마지막 사건을 보시면 그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리 제인 켈리의 방을 보면은 한쪽에 옷이 가지런히 접어져서 놓여져 있어요. 이 뜻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로 누웠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잭 더 리퍼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알던 사이였거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불렀을 수 있죠. 아니면은 성구매자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범인을, 그렇다면 여러분, 범인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경찰이 정말 많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는데, 단서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 중에서 경찰이 유력하게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들이고요. 일단 이 잭 더 리퍼는 시체를 절단하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 도축업자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 푸주안이라 그러죠.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파는 사람. 이 푸주안들은요, 본인들이 거리에서 피를 묻히고 활보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 중에 용의자로 지목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제이콥 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푸주안이었고요. 유대계 상인이었고요. 그래서 범인의 인종과 직업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고요. 지리적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본다 그래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역 안에서 거주를 해요.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곳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그래서 이 안에 거주를 하고요. 그러니까 푸주간에서 일을 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사건이 빈발했던 미들섹스 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푸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리품들, 자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겨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씻고 귀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리비는요,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내랑도 상당히 많이 다퉈서 문제가 있었고요. 이 아내가 말하는 게, 남편이 항상 밖에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리비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고기를 훔친 전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 리비는 매독 환자였어요. 이 제이콥 리비의 사망 신고서에는 사인으로 된 매독이 있었죠. 그리고 이 매독을 화이트채플의 뒷골목에서 얻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연쇄 살인극이 발생한 지 2년 뒤에 매독으로 사망을 해요. 2년 뒤에.
그리고 그가 갑자기 살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신빙성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유대계의 상인이 있었고요. 조셉 하염 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장을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조셉 립이는 캐서린 사건의 목격자 3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경찰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범인은 어떻게 생겼냐, 키는 어느 정도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고 인상착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뜻은 제이콥이랑 이렇게 좀 친한 관계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조셉 리비가 딱 하나의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 조셉 리비는요, 자기가 본 거는 피해자랑 범죄자와 키 차이가 8cm가 났다고 했고요. 이 제이콥 리비,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푸주한 제이콥 리비의 키는 160이었어요. 하지만 살해를 당한 캐서린의 키는 152였죠. 딱 8cm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키라는 거는요, 8cm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상당히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일각에서는 이 제이콥 리비가 야외에서 발생했던 4건의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제이콥 리비는 사건 한복판에서 거주를 했고 매춘부에게서 매독이 옮아서 살인 동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근처에 장기를 은닉을 하고 핏자국을 닦을 일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 진단서로 봐서 정신 이상자의 범죄에 포함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푸주안이라서 칼을 상당히 잘 다루고요. 기본적으로 해부학 지식도 있는 유대계의 상업 종사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은 제이콥 리비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해요. 책까지 냈어요. 잭 더 리퍼 연구가. 내가 잭 더 리퍼가 누군지 범인을 찾았다. 이 러셀은 사설 탐정이고요. 잭 더 리퍼의 연구가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잭 더 리퍼가 누군지 안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콥 리비와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는 범인을 폴란드 출신의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라고 주장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여기 맨 오른쪽에 아래, 맨 오른쪽에 아래 있는 저 사람이 아론인데요. 왜 그랬냐면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증거를 획득을 했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바로 스카프.
잭 더 리퍼의 살인 현장에서 발견이 된 이 스카프를 이 러셀이 경매에서 우연히 구해서 거기에 있는 DNA를 DNA 권위자에게 맡겨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의뢰를 해요. 의뢰를 했고 스카프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잭 더 리퍼의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고 잭 더 리퍼로 추정되는 요도의 상피 조직을 발견을 해요. 스카프를 보여드리면 이런 스카프였는데 폴란드 출신의 이발사였고요. 코스민스키는요 범행 현장에서요 200m 안에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출증 같은 그런 성도착 증세를 매우 보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상당히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요. 그 당시에는 사회 부적응자로 판단이 돼서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수용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카프에 어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인증을 해내고요. 이 DNA가 지금 잭 더 리퍼가 살아있지 않잖아요. 100년도 더 된 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랑 맞춰볼 수 없으니까 이 아론의 여자 형제 중에 살아있는 사람의 DNA를 가져와가지고 그 여자가 싫다 그랬어요. 혹시 맞으면 어떡해? 맞으면 이제 잭 더 리퍼가 나의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싫다 그랬는데 신상을 비밀로 하겠다. 이거를 보장을 하고 DNA를 후손에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한 결과 99.9%가 일치를 했다 그래요. 이 러셀의 의견은 바로 그거예요. 126년 만에 잭 더 리퍼의 전설을 이 사설 탐정인 러셀 에드워드가 끝을 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드디어 잭 더 리퍼를 잡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이 아론이 폴란드 이발사 범인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 스카프에 대한 논란이 상당해요. 자, 이걸 보시면은 일단 126년 전에 현장에 있었던 스카프인데 훼손이 별로 없네요. 보관이 아주 잘 돼 있어요. 126년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 스카프를 정확하게 어디서 났는지 요것도 약간 애매하고요. 그리고 피해자가요 이 실크 스카프를 하고 있었는데 매춘부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태였을 텐데 이 당시에 이게 그 실크 스카프로 상당히 고급 스카프인데 이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밥 먹기도 힘든데 실크 스카프 하나 사야겠다고 밥 굶고 일단 여기서 의아하죠. 그리고 과학적인 반론이 있어요. 과학적인 반론은요 세계적 권위자인 영국 레스터 대학 유전학과에서 나와요. 그 유전학자인 알렉 제프리즈 교수가요 이 숄에 묻어있는 DNA, 이 스카프에 묻어있는 DNA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이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데 일단 기준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기준을 잘못 세운 DNA 분석이 맞을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DNA를 분석을 한다면 캐서린 에드우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이 스카프를 만졌던 100년간 숄에 손을 댔던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만졌던 사람 everybody,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용의자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의견에 다른 유전학 교수들도요, 옳다고 그런 견해들을 상당히 많이 밝혔어요. 이렇게 해서 잭 더 리퍼를, 그의 정체를 추측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목한 사람이 과연 잭 더 리퍼가 맞을까요? 잭 더 리퍼는 누구였을까요? (6번)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결론은 아직 미해결 아닌가요? 결론은 이 러셀이 그 폴란드 이발사라고 말을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이게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그 전문가들이 반론을 제기를 해서 아직도 미궁이죠. 126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